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이현욱 팔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죠. 네. 자, 오늘 대결은 충북 음성 인삼 대 부산 KH에너지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 성적이 아주 좋죠? 네, 현재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두 팀이 승률은 같습니다만은 KH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현재 전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위인데 오늘 음성 인삼 팀이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두 팀의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18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끼리 만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핫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을 하는 부산 KH에너지와 음성 인삼팀은 나란히 1, 2위. 아주 즐거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주 명실상감 한우 그리고 영암 월출산 뭐 부천 판타지아 뭐 이 중위권 팀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쭉 이어지고 지금 삼척 해상 케이블카만 조금 부진한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빨리 뭔가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막식에서 다승광을 노리겠다고 했던 김종수 선수 정말 남아이로 중천금인데요. 말을 지키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통의 강자죠. 소봉수 네. 구단 여전히 올해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KH에너지가 지금 3승을 달리는 등 강훈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출전 선수가 나오고 있는 김수장, 강훈, 이 도전 5강 길이의 대결이고요. 네, 그리고 김동엽 선수 대 장수영 선수의 대국도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네, 3국은 차민수 선수, 그리고 장명환 선수. 장명환 선수의 이제 첫 출전이죠. 그렇죠. 사실 재밌었던 거는 약간 해프닝식으로 원래 네. 오늘 조치훈 구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오더가 발표가 됐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개 우도였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일본에서 시합이 겹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인터뷰 때 하면서 네. 편집해주세요 이랬는데 생방송이었죠. 네, 그래서 편집은 안 됐고요. 네. 그대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KH에너지에서는 이제 후보 선수였던 장명환 선수가 네, 오늘 첫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음. 조치훈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좀 전력에 뭐 약간 차질은 있습니다만은 워낙 KH에너지 멤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오늘 대결도 사실 모든 판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단독 1위로 이제 확실히 나아가게 될지 오늘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음성 인삼팀 대 부산 KH에너지의 대결입니다. 현재 1위와 2위의 대결이죠. 자, 조치훈 구단의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까요? 후보인 장명환 선수가 이제 드디어 출전을 했는데요. 네. 그 상대는 바로 차민수, 올인 그렇습니다. 승부사죠. 이 대결도 뭐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차민 선수가 앞서 있고요. 네. 자, 이 대결 또한 묵직해요. 이 바둑계의 장비 장수영 선수와 침묵의 승부사 김동엽 선수의 대국입니다. 가장 늦게 끝나지 않나요? 네. 올해는 김동엽 선수 3승 1패, 장성 선수는 1승 2패 리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보내드릴 판은 바로 이 판입니다. 이 판은요, 일단 이 도전 5강 중에 두 선수죠. 김수장 선수 대 강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정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왕년에 정말 잘 나갔던 기사들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도전 5강이라고 하면요, 이 지금의 체감으로 볼 때 어떤 선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사실 도전 5강이다 이렇게 뭐 수식어를 만드는지는 않기 때문에 네. 글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그 바둑리그로 치면은 뭐
이동훈 선수나 아. 일지명급이죠. 오. 일지명급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매번 도전기를 펼쳤고 바로 이제 그 밑에 세대가 이제 도전 5강이거든요. 네네. 뭐 랭킹으로 따지면 뭐 한 3위부터 8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 신진서, 신민준, 변상일, 또 이동훈 선수도 이동훈 있고. 선수.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바로 밑에 세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조은현 서봉수 구단의 아성을 그렇네요. 바로 밑에 있던 선수들이었는데 도전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제는 그때 그 5명의 선수인데 모두 이제 시니어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에서 예전에는 이런 뭐 이름을 붙여주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재밌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선수들에게도 이런 뭔가 좀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다들 뭐 아까 뭐 바둑계 장비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지만은 맞아요. 다들 별명들이 하나 있었고요. 뭐 오늘 뭐 김동엽 선수 같은 경우 뭐 침묵의 승부사라는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아주 멋있어 보이는 네네. 별명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기사들에 보면은 좀 예전만큼 개성이 이제 뚜렷하다거나 뭐 그런 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별명들도 뭐 물론 몇 명 별명이 뭐 멋진 별명이 있는 기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뭐 불패소년, 불패소년, 네. 뭐 센돌. 그렇습니다. 뭐 돌부처 뭐 이런 별명들이 몇몇 기사들이 있는데 요즘 뭐 저희 뭐 신진서나 신민준, 뭐 이동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좀 우리 기자분들이나 바둑팬 여러분들이 좀 멋진 별명을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잘하는데. 우리 화정 프로가 한번 네. 지어주시죠. 멋진 뭐, 별명을. 부탁하시면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대국을 하는 음성 인삼팀의 김수장 선수 그리고 부산 KH에너지의 강훈 선수입니다. 자, 두 기사 일단 기풍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일단 김수장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사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김수장 선수만큼 이 별명이 잘 어울리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뭘까요? 정통파라고 하죠, 정통파. 예. 이게 사실 정통파라는 게 이게 누가 그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김수장 선수는 정말 그 부드럽게 두는 스타일이고요. 뭐 이론에 정연한 바둑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물 흐르듯 좀 이렇게 전투형이라기보다는 좀 유연한 기풍에 보시면 돼요. 유연한 기풍. 뭐 비슷한 기풍으로는 뭐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볼 수 비유를 하면 있을 재밌을 것 같고요.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강훈 선수는 약간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강원 선수는 기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예, 좀 전투형에 가깝고 매번 이제 항상 그 평범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고 예, 좀 굉장히 좀 치열하고 좀 뭐랄까 타이트하게 둔다고 해야 될까요? 바둑 자체를.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지금 요새 활약하고 있는 기사들의 좀 뭔가 비유를 해주시면 강훈 선수와 비슷한 기풍 글쎄요. 많아요, 사실. 강훈 선수처럼 두는 스타일이 많은데 네네. 오늘도 지금 사실 오늘 대국에서도 이 5번째 수를 보고 약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욜로 걸치는 수. 보통은 반대쪽으로 그렇죠. 걸치잖아요. 예. 근데 일로 걸치는 수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들이죠. 특히 이제 엘파고라든가 그 릴라제로 같은 최신 인공지능에서 일로 걸치는 수를 최근에 많이 둬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훈 선수가 네. 그걸 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보기엔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네. 핫한 요새 그렇습니다. 포석이죠. 이거 요즘 시니어 기사들도 이 인공지능 바둑을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강훈 선수와 비슷한 기풍의 젊은 선수를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글쎄요, 뭐 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바둑리그에 뭐 이원영 선수 같은 경우가 생각이 좀 나는데 엄청 공격적이죠. 네, 굉장히 치열하고 네. 뭐 늘 수순이 굉장히 길고요. 네, 뭐 거의 뭐 200수, 항상 300수 가까이 별로 두고. 해설자들이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겠네요. 네. 네, 근데 바둑 자체는 안전하시기엔 아주 바둑 팬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두죠. 자,
두 선수는 뭐 이제 그 두 선수 비교하는 그 프로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라이벌이다. 라이벌이라 하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아요. 거기다 입단한 오, 해도 같은 연도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영생 시절부터 따진다 보면은 뭐 두 선수는 정말 뭐 50년 가까이 같이 바둑을 많이 뒀던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사실은 초반이니까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바둑 프로 기사들 중에서 동갑 기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워낙 소수의 직업군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프로가 되려면 저는 80년생인데요. 네. 80년생은 다 이겨야 된다. 최소 음. 80년생은 다 이겨야지 프로가 된다. 같은 해. 네, 자기야. 만약에 예. 더더욱 대성하기 위해선 79년 오빠 언니들, 네. 81년 동생들까지는 다 이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소수의 직업군이어서 같은 나이 네. 또 입단 동기는 더더욱 반갑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네.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깜짝 것 같아요. 저 놀랐습니다. 깜짝 예. 놀랐어요. 네. 갑자기 음. 예. 지금 보면은 저희가 네. 뭐 나이 입단연도 다 말씀드렸죠. 네. 상대 전적이 많이 두긴 했어요. 거의 뭐 50판, 40판을 예, 뒀죠. 40판, 네, 39판 네. 두었네요. 21승 18패 강훈 선수가 앞서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호각이라고 호각이라고 봐야죠. 봐야겠죠. 네. 뭐 전체 성적도 두 선수 모두 뭐 천전이 훨씬 넘는 대국을 많이 치렀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성적도 비슷하고요. 어쨌든 작년 시니어 성적도 비슷한 것이 뭔가 이 병아리 때 그 라이벌은 커서도 라이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근데 이제 강훈 선수가 조금 입단하고 더 빨리 성적을 많이 냈었던 편이고요. 네. 이제 김수영 선수는 이제 후반에 좀 성적을 내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니어리그만 보시면은 김수영 선수는 1지명, 강훈 그렇군요. 선수는 물론 이제 KH 에너지기 때문에 강훈 선수가 3지명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성적은 확실히 김수상 선수가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올해 성적을 또 보면은 강훈 선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엎치락뒤치락한데요. 일단 요즘 바둑에서 3-3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걸 다 모두 공부하기 어렵다고 치면요. 이현욱 팔단이 혹시 추천하는 3-3 변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네. 아마도 그 쉬운 변화를 걸로. 네.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형태에서 이제 2단을 젖히면은 2단을 젖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뭐 하나 끊어놓고 이을 때 여기를 이제 잇게 되면은 그때 한 점을 잡고 흠집을 만들어 놓는 네, 거군요. 한 점을 잡고 백이 이제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워놓고 지금은 축이 현재 되나요? 네. 돼요. 빠르시네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있나요? 공식이? 옮기면 돼요. 네. 1000원의 그 화점에 우상기 화점을 중앙으로 옮겨서 네. 하면 됩니다. 요즘 갈수록 눈이 심심해져가지고 한참 걸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또는 축이 불리하면 한 칸을 띄거나 이렇게 두면 제일 무난한 형태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은 뭐 이 추천 하나 해드리자면 이정석 하나랑 이게 가장 깔끔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가 제일 깔끔한데 여기서 이제 김세영 선수가 여기를 끊는 수가 또 있어요.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게 되면 이제 잡아서 사실 가장 간명한 네. 변화는 이제 여기를 두어서 백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끊어서 오늘따라 제 말을 잘 듣지 않네요. 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끊어서 되나요? 네, 여기서 이제 끊는 거죠. 네네. 이거 끊고 흙이 잡으면은 네. 뭐 단수를 치고 뭐 이런 변화인데 따내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있고. 잡을 때 한 점을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실전에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 더 많이 나와요. 이러고 이제 여기까지 지키는 정도의 진행인데 네네. 요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 이 3-3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두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어려운 변화가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시면 돼요. 정석이 정말
바뀌긴 바뀌나 봐요, 진짜. 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정석인데요. 근데 이제 이 3.3 정석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실전에도 끊었죠. 인공지능 최근의 바둑을 봐도 옆에 이제 승률이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대치가 나오는데 요 정석이 두어지면 승률 기대치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호각이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정석이 예를 들면 지금 50대 50이라고 치면 네. 이 정석이 계속 두어져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 정석은 흑백간의 거의 최선이다. 거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끊거나 이제 강훈 선수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한 점을 잡는 것도 있어요. 예, 단수 치면요? 단수 치면은 그때 이쪽을 단수 쳤을 때 뭐 손을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이쪽을 끊어 잡을 수도 있고. 요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한 점을 끊어 잡아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정석 두 개 다 가능해 보이는데 자, 강훈 선수가 아마도 지금 최근에 이 정석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준비된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일단 자신 있게 걸어갔거든요. 네. 자, 그 3.3 침입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는 이제 지금은 아무도 이 3.3 침입에 대해서 의견을 달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선의 수라고 다들 그 프로기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네, 이게 이제 지금은 꽤 인간 그 사람끼리의 대결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3 침입이 아주 유력한 수다. 예전에는 날일자 걸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3.3을 침입하는 게 오히려 더 보편화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형태가 가장 그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걸쳐놓고, 그러니까 안으로 걸쳐놓고 3.3 침입 들어오는 게 가장 최신판이에요, 이게. 요즘 이제 인공지능의 바둑에서 일로 걸치는 수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그쪽을 걸치는 거는 하변의 모양을 좀 견제하겠다는 뜻도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인공지능이 다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두어지진 않았어요, 이 수 형태가. 근데 오늘 저는 이 시니어 리그에서 이 형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수를 쳤고요. 아까 보여주신 진행이 되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진행이 네. 될 것 같고요. 김수장 선수는 평소에도 사실 바둑 공부를 좋아하고 최신 트렌드에 원래 굉장히 좀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사실 강훈 선수는 왠지 느낌은 그 요즘 트렌드보다는 본인의 예전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대로 그렇죠? 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고집도 아, 있을 것 같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강훈 선수가 인공지능 바둑 근데 후속을 먼저 둔다? 줬어요. 네, 이 상상이 안 갔는데 강훈 선수도 시니어 시대의 리그를 흐름에 따라 따라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나 봅니다. 시니어 리그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통 나를자로 많이 두죠. 나를자. 그리고 이제 축이 지금은 되기 때문에 아마 축으로 잡을 거고요. 축이 네. 안 될 때는 이제 여기서 보통 나를자로 행마를 하죠. 예, 이것도 다 이 형태에서 나온 새로운 형태인데 이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더 받아두는 경우가 있죠. 뭐 두 칸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가고 싶은 형태죠. 역시. 네, 지금은 축이니까 네. 단수를 쳐서 잡는 게 맞고요. 자, 오늘 두 대국은요, 정말 질 수 없는 한판인 게요. 뭐, 음성인삼팀은 4승 1패와 3승 2패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 KH에너지도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뭔가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 좀 기분이 또 나쁘거든요, 정말.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음성 인삼팀 입장에서는 정말 네. 절호의 기회인 것이요. 그렇죠. KH 에너지의 이제 조치훈 선수가 오늘 못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런 조치훈 선수가 올해 그 세 번 대결에 모두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은 거죠. 음성 인삼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국이 될 것 같고 KH 에너지 입장에서도 하필 조치훈 구단이 빠졌을 때 음성 인산팀을 만났다. 그러네요. 그게 좀 아쉬울 순 있는데 뭐 조치훈 선수가 뭐 매번 100% 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이제 한번 또 나머지 선수들이 승리를 거둬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기가 충천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진짜 이현욱 팔단의 말대로 승부 예측이 48대 52 거의 비슷하네요. 이 네. 정석에서는요. 자, 역시 나를자로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많이 나왔던 예상되고 지금 이제 AI 승부 예측이 네. 저렇게 나오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저거는 이제 보통 100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다고 나오기 때문에요. 완전히 50대 50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저 정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냥 호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 소목으로 된 형태에서 걸칠 때요. 인공지능은 이 날짜로 걸치는 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로 두는 것보다요? 위로 두는 것은 이렇게 위로 두는 거는 흙이 그 자리를 붙여서 위로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붙이는 정석을 두게 되면은 이 정석은 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참고도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쪽을 걸치고요. 흙이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수를 둡니다. 뭐 협공어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입구자 뭐 또는 날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여기를 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혼쭐 나는. 그렇죠. 저 혼쭐 많이 나요. 정석책에 진짜. 안 좋은 네네. 거라고 돼 있는 수인데 이러고 한 칸을 띄면은 그때 원래 또 세 칸을 벌려야 되는데 이게 또 세 칸을 벌리는 게 아니라 100은 걸쳐야 됩니다. 그것도 혼나나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참고도예요. 이게 가장 정답이다. 뭐 받아주면 뭐 그때는 이제 여기를 붙여서 갈 수도 있고요. 뭐 좀 어려운 변화, 그 후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또는 여기서 그냥 벌리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벌려두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배석이 뭐 지금 같이 이 똑같은 배석에서 만약에 참고들 뭐 물어본다면 좀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일단 보통 아무것도 없을 땐 하여튼 여기는 날일자로 걸쳐서 그러면 흙은 입구자를 붙여라 라고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집도 있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이제 김수장 선수의 둘 차례인데 네. 최근에 인공지능 바둑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네.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거를 다 그렇죠. 뭐 따라할 그대로 다 수는 사실 너무 바둑 매력이 없고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고 또 무조건 또 이긴다라는 보장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 둘지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일단 흙 100은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역시 축이죠. 지금 이 축이 현재는 성립이 되는데 이제 뭐 이런 데 걸쳤을 때 흙이 이제 축머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지금 현재는 뭐 이런 데가 두면 다 축머리가 되고 있죠. 네, 이런 또 두 개 되면 다 축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쓰고 걸쳐봐야 그렇네요. 됩니다. 만약에요, 이 축이 이제 싫다 해서 이쪽을 지킨다면, 좌리 네. 쪽을 지킨다면, 백은 어떤 식으로 지키는 게 좋은가요? 이곳을요? 네네. 예, 이제 가장 단순한 거는 그냥 한 점을 따내는 건데, 어. 그거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잘 안 두죠. 그리고 좀 발이 느리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날일자로 지키거나 또는 하나 더 눈목자. 눈목자. 예, 지금 요즘에는 이 눈목자가 가장 많이 두어지죠. 이거는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론인데요. 바둑은 이제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둬야 하는데 이렇게 중복처럼 바둑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 네네. 그거는 사실 뭐 저희도 알고 있던 이론인데 특히 인공지능은 더더욱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형태에서 이런 거 한 점 따내는 거 이런 거 두면은 여기 지금 이 위에 되는 여기 기대치 있지 않습니까? 뚝 떨어집니다. 이런 거 하나 두면. 그 아이 많이 까다롭네요, 네. 정말.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정말. 한 수 둘 때마다 네네. 승률이 팍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고요. 네.
특히 초반에 저 그 숫자가 너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의식하지 예,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 바둑팬 여러분들이 그 축구나 야구처럼 네. 그런 스코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적인 스코어로.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절대적이지만은 사실 저 정도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200수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네, 정확도가 거의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때부터는 뛰어나죠. 그냥 그것이 현재 스코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굳이 김수장 선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자면 우상기를 두고는 싶은데 축이 신경 쓰인다. 네.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겠죠. 자,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참고들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걸치 이렇게 들어오라고 돼 그쪽으로요.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날짜로 받아준다면? 붙이면 여기를 뭐 붙여가고 예, 뭐 좀 너무 어려운 참고인데 믿을 네.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두고 오. 젖혀놓고 혹을 치면 뭐 그때 이걸 나가고 예, 지금 이제 축이 안 되죠. 네. 예, 이으면 같이 뭐 있고 이런 참고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믿기진 않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하변에 인공지능은 흙이 한 수로 두어서 뭔가 지비되는 거에 조금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네. 자, 일단요. 김수장 선수 같은 경우는 좌상기를 날짜로 걸쳐갔어요. 약간 의외의 선택으로 그래요? 좀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받아줄지, 그냥 평범하게 받아줍니다. 위로 받아두었어요. 어, 보통 아래로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래가 훨씬 많은데. 네. 자, 뭐 이수의 의미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백이 이제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는 조금 약점이 있는 형태인데 대신에 이제 흙이 이쪽으로 어딘가 뛰어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돌이 위에 있는 게 좀 더 낫죠.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 강훈 선수의 색깔이 드러난 그런 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초반 아주 신중해요, 두 선수요. 자, 과연 이어지는 중반전은 어떻게 될까요? 1분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부산 KH에너지 강훈 선수의 이 영상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도전 5강 중에 1인이었는데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86년도죠. 네. 바카스베에서 당시에 결승전 상대가 김인구단이었는데요. 김인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은현 서봉수 조선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 아성을 깬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려면은 일단 도전권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서봉수 구단을 이겨야 돼요. 네. 거의 뭐 오락 같아요, 오락. 그렇죠. 너무 힘든데 서봉수 네. 구단을 이긴다고 해도 결국은 끝판왕. 조은현 구단을 이겨야 왕을 깨야 되거든요. 네,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절에 이제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있는 기사가 바로 강훈 구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진행이 나왔습니다. 네, 네. 최근에 지금 여기서 김수장 선수가 어딜 뒀냐면 이거를 들여다봤어요. 한 칸을 뛰니까 이걸 들여다보니까 옛날에는 악수라 그랬는데요. 예, 여기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수를 놀라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 트렌드에 조금 뒤처지시는 분인데. 안 놀랐어요. 안 놀랐나요? 아까 잠깐 소리 지르신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네. 소리 약간 질렀어요. 네, 이수는 예전엔 당연히 이상한 수라고 했죠. 네, 네. 악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이 두는 어. 수인데 지금 강훈 선수가 또 받질 않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두었어요. 네. 저는 지금 놀라운 게 이 저희한테 이제 대선배인데 네. 이 선배님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받은 걸 연구를 많이 한다. 그렇다면요. 일단 컴퓨터 바꾼 것 같아요. 네, 그쵸?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걸로 네,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기를 걸치는 수가, 들여다보는 수가 이제 이어주면은 나를자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최대한 좀 중복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두어서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득이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도 이어주질 않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받거나 또는 흑이 이렇게 3-3으로 받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훈 선수도 지금 적절하게 응수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두 선수가 시니어 선수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뭐 역시 시니어 리그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곧 뭐 오늘 저녁부터 벌어진다고 지지 알고 있는데, 옥션이죠. 네, 정말 중요한 자존심이 걸린 네. 대결 아닙니까? 그 남녀 성대결 지지 옥션에서 이제 시합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시니어 기사들이 공부량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뭔가 뛸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건 확실히 자극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김수장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들여다보는 수를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이러고 이제 그냥 두지 않게 되면은 이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집으로도 좀 손해죠. 네.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바로 나와서 끊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끊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한번 보자면 이게 일단 가장 일감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여기서 마땅히 수가 보이진 않거든요. 당장. 그렇다고 이걸 뭐 이선을 길 수는 없고요.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밀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나요? 서로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네, 근데 뭐 실전에는 지금 그런 진행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두 칸으로 받아서 걸쳐갔습니다. 째려보는 거죠. 나와 네, 끊는 거를 그렇습니다. 다른 데 두는 척 하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네, 나와서 끊을 수도 있고 또 뭐 네. 이쪽으로 다가와서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현우 팔단과 쉬는 시간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랑. 사실은 이제 바둑 기사들이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정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바둑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끼리도 이제 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썸을 탈 수도 있고. 예, 순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잠시 네. 바둑 방송이 아니었죠. 예, 사랑. 네, 사랑인데요. 일단 시니어 기사 때 예전에는 이제 여자 기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정말 없었어요, 사실은요. 네, 뭐 정말 뭐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혹시 그랬을 때는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누구였을까요? 뭐 우리 지금 오늘 지금 대국하고 있는 강훈 선수, 김수정 선수도 네. 제가 보기에는 한 인기 인기 했을 많았을 것 것 같고요. 같고요. 네. 근데 당시에는 뭐 여류 기사가 뭐 1명, 2명 이런 시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글쎄요, 좀 운이 없었네요. 그러고 보면은 네. 그때 시절에는 한번 다음에 시니어 선배님들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들었던 거는 왜 이제 바둑은 사실은 여자 팬들이 많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바둑을 아는 여성 팬들이 많지는 않죠. 그 당시에 남자 기사들이 한국 기원에서 바둑 보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여성연맹 뭐 이런 네네.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좀 선별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꽃미남 기사로 누구였을까요? 총각 기사로 제가 들은 기사는 이제 백성호 구단과 정수영 구단. 당시에 지금도 저도 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네네.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젊었을 때는 정말 한미모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회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맞아요.
그때 백성호 구단, 뭐 정수영 구단 그 당시에 여성 바둑을 배우시려는 분이 뭐 한 50명 뭐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본인들이 이제 예. 얘기를 한 저희가 직접 소문이요. 들었죠. 직접 들었어요. 우리 둘이 마침 네. 직접 들어가지고요. 그 다른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랬으면 좀 신빙성이 더 갔을 텐데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좀 안 돼요. 네. 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럼직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네. 뭐 김재석 구단이라든가, 네, 뭐 이런 저 무조건 등록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조한승 구단이라든가 이런 네. 기사들이 그 직접 보급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모두 또 품절남이 됐다는 게 좀 품절남이 아쉽긴 됐죠. 하네요. 네. 지금 혹시라도 이 시니어리그 듣고 있는 남자 프로 기사들 있으면 좀 분발을 해봅시다. 여성 바둑 팬들을 네,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둘이 하면 이제 바둑 얘기를 다시 또 돌아가 볼까요? 자, 예, 지금 네. 하나씩 교환을 했는데 이건 이제 역시 충머리 때문에 그 나온 교환인데요. 걸치니까 이제 협공을 했죠. 이 협공을 하는 순간 이 나가는 수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바로 지켜갔어요. 그렇네요. 네, 지켜갔고 이제는 강훈 선수에게 공이 넘어왔는데 뭐 지금은 둔다면은 뭐 이쪽 날일자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 승부 예측은 약간 흑쪽으로 그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바뀌었다는 건 역시 들여다보는 수와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지금 결국 김수영 선수가 아무런 이제 수를 두지 않고 그냥 교환을 해버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좀 제가 보기에는 악수의 의미가 좀 있어요. 자칫하다가 예, 상변이 굳어질 수가 그렇습니다. 뭐 흑이 지금 이런 데만 밀어서만 가더라도 확실히 이거는 백이 좀 악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날일자로 대로 받았고요. 강훈 선수가 이제 프로필에 보면은 그 끈기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자체로는 굉장히 장고파에 속하고요. 그리고 바둑 자체도 아주 치열하게 항상 두고 뭐 질 때 지더라도 쉽게 질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별명이 있는데 또 강훈 선수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애주가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젊은 시절처럼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끔 이제 조치현 구단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시니어리그 와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 우승도 아니고, 예, 뭐 바둑을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강훈구단과 술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치현 구단도 술을 꽤 좋아하시는 맞아요. 네, 편이시고. 저도 한번 술자리를 한 적이 아,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영광스럽게도. 역시 프로 기사인지 모르더라고요. 네. 자, 역시 이바둑 호흡이 좀 길지 않나요? 네. 그래도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주 네. 초반 진행은 인공지능 포석으로 출발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 강훈 선수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흑이 좀 편한 흐름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좀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 그 진행에서 지금 여긴 어차피 흑이 이제 백이 하나 지켜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그냥 지켜졌다고 봤을 때 이쪽의 교환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흑이 좀 득이에요. 예, 이렇게 교환된 교환이 여기 걸치고 네. 한 띄고 이런 교환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예, 지금 진행으로 보면 그냥 굳혔다고 진행이 됐을 때 최근에 이런 교환들이 지금 악수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뭔가 지금 상변 쪽에 우상기 쪽에 백돌이 좀 외로워 보이고요. 네. 김수장 선수 같은 경우도 속마음 이렇지 않을까요? 뭐 인공지능으로 공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군 상대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그 순 지나갔죠. 끝났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인간지능으로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붙이는 수를 많이 두죠. 붙여서 그 수습을 하는 수를 두는데 젖히면 끊고 네, 이렇게 두면 뭐 이걸 한 점을 끊어서 뭐 패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 이런 진행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단수 쳐놓고 그리고 뭐 늘어서 두나요? 늘고 흑
늘거나 뭐 한 점을 단수 쳐서 잡거나. 지금은 막아서 아예 선수를 잡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한 점을 이렇게 끊어서 백이 잡으면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뭐 이쪽을 밀어가는 이런 식의 진행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그 인공지능 참고도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네. 중계석에서는. 그렇죠. 근데 계속 인공지능은 여기를 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되게 좋아 예, 보여요. 그런가요? 저는 아까부터 사실 어. 뭔가 한 수에 집이 되는 걸 좀 싫어가지고요. 그 하우정 프로의 인공지능설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상당히 비슷하시네요. 예, 여기를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신기한 게 저는 지금은 이 자리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계속 뭔가 여기를 어디 둬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은 아니었는데 아까는 좀 그렇고요. 뭔가 좀 바쁘지 않나요? 상변 쪽이요? 그렇죠. 두더라도 어떻게 둬야 되죠? 상변은 진짜. 그러니까 뭐 붙여간 수도 그쵸? 있겠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칸을 띄어서 그냥 평범하게 두는 거는 지금 백이 좀 쉽게 말하면 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이건 흙에 너무 만족이에요. 백은 공배를 두고 있고 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이 지켜지기 네. 때문에 막 이런 진행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은 뭐 이런 데를 뛰어드는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아까 나와서 끊는 거. 이제는 진짜 조금 성립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걸 같이 본다. 네. 이런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일감으로 보이는데 김진영 선수의 장고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7분여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더 과감한 선택 아닌가요? 예. 진짜 유연하네요. 예. 정말 확실히 그렇네요. 그 실리파는 아니에요. 김진영 선수는 확실히 이제 이거는 뭐 한 칸 뛴다거나 아니면 차렷 자세로 받으면 사실 집으로는 굉장히 손해인데 지어줄 거는 지어주고 대신 여기를 뭐 모양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형태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흙이 뛰어든다거나 이런데 밑으로 붙여가게 되면은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당히 유연한 발상입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한순 구단의 바둑에서 저런 수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김진영 선수는 또 이 기풍은 이렇게 부드러운 온화한 기풍인데요. 네. 또 김진영 선수의 또 하나의 특기가 사활이에요. 사활. 예, 그 프로기사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사활책을 내신 분인데 저도 한참 그 오래전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책을 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활 뭐 1, 2 이렇게 책을 냈었는데 상당히 창작 사활이거든요. 그렇죠. 김수장 창작 사활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기사들이 사활 푸는 거는 잘 풀어도 그걸 직접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굉장히 재능이 있죠. 당시 제 기억에 그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서 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즘 뭐 사실 이 바둑 룰 정말 이 네. 시니어리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김수장 선수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기원이 룰 네. 위원장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한국의 룰의 뭐 아버지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전 세계 바둑 룰이 아주 그 많은 뭐 박학다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중국 룰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 룰에도 굉장히 능통하시고요. 그렇죠. 자, 결국은 강훈 선수도 철혈을 했어요.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나와 끊는 수는 확실히 방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변신을 하는 거군요. 네. 역시 저 자리는 이제 저 붙여가는 것이 급소의 형태죠. 자, 제가 아까 참고도를 하나 그 붙여갔을 때 참고도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젖혀서 가는 참고도. 그런데 인공지능 참고도 또한 제가 지금 하나 봤는데 비슷한 게 진행이 되네요. 여기를 이제 젖혀서 끊어서 네, 단수 치고 끊고 따내고 단수 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훅으로 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공지능 참고도는 여기를
이쪽으로 후구 치고 귀를 한 점을 잡히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형태. 이게 정답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는 이렇게 교환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질 않으면 이게 집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냥 네, 완벽한. 네, 네. 그러니까 이쪽에 백이 지금 그 진출하는 자세가 굉장히 값어치가 커졌죠.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흑도 여기서 다르게 두는 거는 별로 생각나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거? 이거는 백이 지금은 같이 단수 쳐서 빵 때림을 허용하고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백이 괜찮아 보이고요. 다른 게 지금 별로 없어요. 흑은 단수 치는 것밖에 없고 백이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제 끊지 않고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 틀어막혀서 그렇지, 상당히 귀에서- 좀 무시무시해지죠. 네, 지금 나가네요. 그런데 지금 나갔죠. 이게 좀 다른 발상이 나왔는데 이 수가 뭐 원래도 있는 수긴 한데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일단은 상변을 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뭐한 점을 때린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실리를 김수장 선수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흑은 나가는 거는 지금은 잘 안 되죠. 이거 나가는 수는 뭐 일로 맞거나 뭐 일로 밀어도 지금 약점이 너무 많아요, 흑이. 이걸 잡다가는 여기 끊는 게 선수라서 이런 양단수를 허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요. 지금은 나가는 건 성립이 안 되고 단수를 하나 쳐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있게 되면은 흑이 백이 한 점을 때린 다음에는 다음에는 밀었을 때 이렇게 백이 후구 치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단수를 두는 거군요. 먼저 단수를 쳐야 먼저 단수를 치면 이거 지금은 따낼 수가 없죠. 따내면 이 한 방을 맞아야 되니까 너무 아프죠. 그래서 늘어야 되고 흑도 여기서 이제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둘 수는 있겠네요. 맞고서 한 점을 따내면 늘어서 이렇게 두는 진행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고 호구 쳐서 후수기는 하지만 좀 튼튼하죠. 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늘었을 때 그냥 이어서 요거는 이제 흑이 선수를 잡는데 대신에 이런데 막혀져 있는 거 이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끊어지는 약점은 좀 있죠. 흑 입장에서는 지금은 선수를 잡고 제가 보기엔 뭔가 이쪽을 자꾸 두고 싶거든요. 그쪽은 집이 아닌 건가요? 네, 이대로 집 주기에는 좀 흑 입장에서는 좀 네. 억울하고 어딘가 들어가고 싶어요. 뭐 이런 자리도 한번 가고 싶고 아니면 아예 깊숙하게 정말 오늘 일본에서 대국 중인 조치훈 구단이 만약에 여기서 두고 있다면 이런 수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 너무 깊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저 잡으러 갑니다. 입구자 두면 어떻게 둬요? 이렇게요. 네.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질문이 들어올 줄 생각 못했습니다. 네. 바둑 한 판 두려고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조치훈 구단이 오면 네. 그때 뭐 다시 물어보도록 하죠. 네. 또 갑니다.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붙일 거예요. 네. 네. 저는 안 뛰어듭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우상기 쪽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의 수수는 어느 정도 뭐 예측이 되는데 네. 뭐 이 이후에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죠. 예. 지금 보면은 네. 이제 AI 승부 예측 나오잖아요. 지금 약간 흑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래도 참 안 바뀌네요. 예. 근데 저 얘기는 이제 아까 인공지능이 했던 네. 여기를 끊어서 두라고 했던 아까 변 쪽으로 네. 가라. 일로 끊어 두라고 하는 걸 안 뒀다 이거예요. 화가 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승률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자, 일단 지금 강훈 선수는 그냥 선수를 잡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백은 때려내야 네, 되나요? 여기는 정수가 때리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이제 흑,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느는 게 집으로는 득인데 여기를 선수로 막히니까 이거는 안 좋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로 밀자니 일로 미네요. 혹시나 밀까도 했었는데. 그럼 일단 여기 한 방을 맞는데 예. 그거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걸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흑이 뭐 바로 한 칸 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한 방 맞은 게 좀 아프긴 한데 자, 무조건 네, 그렇죠. 쳐야죠. 치죠. 네. 이거는 안 치고 만약에 일로 받으면은 백이 이 자리를 늘어버리기 때문에요. 네네. 이 집으로 뭐
엄청나게 크죠. 이 자리를 지금 흑이 원래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반발이고. 글쎄요. 저 같으면은 그냥 한 점을 때리고 한 점을 때린 다음에 네. 다음에 끊는 수를 노리는 것을 둘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글쎄요, 이거는 그쪽으로 아예 의외예요. 발상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좀 승부의 책이 어느 정도 약간은 예. 바뀌었어요. 아니 저는 좀 뭐 승부 예측을 떠나서 네네. 조금 이건 찬성하고 할 수가 어, 없는 게 일단 집으로 너무 커요. 지금 흑이 바로 때리나요? 때려도 네네. 이 백이 살아간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귀의 실리도 흑한테 다 뺏기고요. 이거는 다음에 그리고 흑이 뭔가 이런 데 지켜지면은 계속 기분 나빠요. 이 백 전체가.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김수영 선수의 선택은 이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훈 선수. 일단은 두지 않은 곳이니 상대가 두지 않은 곳이니 한 점을 때릴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흑은 지금 여기서 선택이 있어요. 때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절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예, 지금은 손을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이 단수를 하나 치는 순간 이곳에는 백이 집이 큰 집이 나질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손을 빼고 둔다면은 역시 뭔가 계속 여기를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일갑으로는 이 자리도 일단 보이고요. 네. 예. 아니면 뭐 이런 데 건너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제 건너붙이는 게 이게 당장은 축이죠. 그래서 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축으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밑으로 네, 이거는 두는군요. 축으로 한 점을 잡혔지만 이건 흑이 되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흑이 만약 건너붙이게 되면은 백도 지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혀서 뒤로 두나요? 받는 네. 게 정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점을 끊어서 어떻게 둘래? 뭐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네, 이렇게 잡는 게. 좀 이런 수도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흑에게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봐야겠어요. 네. 뭔가 지금 초반 포석, 특히 이제 이쪽 진행도 강훈 선수가 점점 제가 보기엔 좀 편해요. 진행 자체가 다 괜찮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AI가 좀 초반에 저 정도 거의 6대4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건 확실히 흑이 좋다는 겁니다. 기울었다 네.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저랑 인공지능이랑 생각이 같으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어. 네, 제 말이 힘에 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좀 조용해지고 좀 그쵸. 작아지고 예, 저도 모르게 좀 위축되고 전 그럼 되게 좋더라고요. 또. 예, 근데 지금은 좀 힘이 나네요. 힘이 예. 나니까. 네. 자, 일단 두 기사 모두 시간 소비가 꽤 있죠. 네, 뭐 두 선수 모두 좀 장고파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두 선수가 모두 장고파인데도 속기를 굉장히 잘 두고요. 특히 김수장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바둑왕전이죠. 대표적인 속기기전에서 또 준우승까지 한 경력이 있어요. 그 당시 우승자가 이창호 구단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워낙 화제가 됐던 거는 이창호 구단의 이제 생애 첫 우승이었죠. 네. 그리고 그 기록이 당시에 뭐 세계 최연소 기록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이창호 구단의 나이가 만 14세인가요? 13세. 그때 나이에 우승을 했는데, 그때 결승전 상대가 이제 김수장 구단이었어요. 네. 그리고 김서영 선수는 또 바둑 리그에 선수로도 2번이나 뽑힌 적이 있어요. 최근의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니어 기사로는 뭐 가장 뭐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뭐 공부에 뭔가 좀 승부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둑 리그가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기에 굉장히 능해요, 김서영 선수가. 그렇군요.
서로의 힘겨루기가 지금 한창입니다. 2018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분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